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된다. 이게 정개특위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바로 안 될 말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린다고 해서 여론이 또는 민심이 그대로 국회 표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2대) 국회에 더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할까? 22대 국회에 더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할까? 라는 얘기를 오늘 갖고 온 칼럼인데요. 이거를 서둘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갖고 온 칼럼은 동학 칼럼입니다. 동학 칼럼. 이 칼럼을 쓴 사람은 한규섭, 예, 기자가 아니고요.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쓴 칼럼입니다. 네. 제목이 22대 국회에 더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할까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칼럼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내용이 맞으니까 이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논쟁적이고 도발적인, 그래서 저 사람은 나하고 저렇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요거는 맞네 라고 종합적으로 우리 사고 체계를 이렇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십사라고 칼럼을 소개를 하는 거니까요. 예, 칼럼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22대 국회에서 현재보다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할까? 6일 국회 정개특위가 5,000명을 설문조사한 후 그중 500명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표를 가졌다. 공개된 자료가 제한적이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례성, 대표성, 책임성 강화, 승자 독식 선거제도, 지역주의 정당 구도 완화, 지방 소멸위기 대응 등을 목표로 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모두가 공감할 만한 목표지만 문제는 정치개혁 논의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3월 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선거구 조정이나 비례대표 확대 등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변경 시 57%가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답했고 30%는 현재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늘려도 된다는 9%에 불과했다. 사실 국회의원 정수가 아니면 유권자들은 정개특위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좀 더 정확히는 기대가 없어 보인다. 어차피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의원 정수만 늘리지 않는다면 그들만의 리그로 보는 것이다. 지난 총선의 경우를 보자. 작년 대선에서는 두 거대 정당의 후보 득표율 차가 0.73%포인트였지만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 표 차이가 0.73%포인트였지만 총선에서는 지역구별로 나눠보면 상당히 다른 그림이 나타난다. 21대 총선에서 지역구별 분산은 2020년 미국 하원의원 선거보다도 매우 낮았다. 지역구별 분산은 해당 유권자의 의견이 얼마나 갈리는지 알 수가 있는데 지역구의 인구가 많을수록 득표율이 5대5에 가까울수록 커진다. 분산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대표되지 못한 유권자가 많다고도 볼 수 있다. 또 지역구별로 두 거대 정당의 총 득표를 100이라고 했을 때 두 거대 정당 후보들 간 득표율 차를 계산해보니 평균 26.1%포인트였다. 즉 두 거대 정당만 고려하면 승자와 패자 간 격차가 상당하다. 전체 253개 지역구 중 10%가 넘는 29개 지역구에서는 격차가 무려 90대 10% 이상이었다. 이런 지역구에서 한 명을 더 뽑는다고 10%를 대표하는 후보가 당선될까? 이런 지역구들을 통폐합해 줄어드는 수만큼 상대적으로 득표율 차가 작고 인구가 많아 당선자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더 뽑으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도 대표성 제고가 가능하다. 왜 이런 주장은 국회의원 누구도 하지 않을까? 반면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생길 폐해를 예측 가능케 하는 데이터는 차고도 넘친다. 필자가 21대 국회의원들의 4,392의 표결에 기반해 통계적으로 의원별 표결 성향을 추정하여 분석해보면 지역구 성향과 표결 성향의 상관관계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가령 서울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의원들도 각자의 텃밭인 호남이나 영남 지역구 의원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더 많이 뽑는다고 대표성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다. 예. 숫자가 많아서 조금 여러분들 그러시죠. 예, 결론이 이렇습니다. 유권자 자신들은 잘 모르지만 사실 그들을 위해 국회의원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려면 국회의원 정수 증가와 대표성 제고, 승자 독식 폐해 완화, 지방 소멸 위기 개선 등의 인과관계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한 근거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
아니면 정작 유권자들은 싫다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회 특위까지 구성해 어떻게든 부정적 여론을 바꿔보려는 시도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요. 예, 이 칼럼의 지금 요지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뭡니까? 국회의원을 줄여도 시원찮을 판인데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바람직한 지역의 민심을 국회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렇게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된다. 이 정개특위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바로 안 될 말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린다고 해서 여론이 또는 민심이 그대로 국회 표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대 국회 내년 4월 총선에 더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할까? 그렇지 않다는 게 이 칼럼의 요지입니다.